그리고 지금 우리 또 소리가요. 저희가 마이크 보려고 공통적으로 다 같이 하는데 지금 누구보다 많은데 20대 나이. 너무 잘하려고 애쓰시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재미나게 즐기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떨런지 잘 모르겠어요. 다양한 참가자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들의 이야기들을 듣는 것이 재미있었고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요 일도 도전인데 사회자까지 맡게 되니까 저한테 좀 더 책임감이 주어지는 느낌이어서 더 열심히 재밌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후회 없을 만큼만 열심히 더 연습하고 더 읽고 조금 더 만족스럽게 하자. 떨리겠죠. 떨리고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글 써보고 이러는 게 거의 처음이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글을 써서 이렇게 대중과 나누고 낭독하고 듣는다는 게 그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여러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치료하고 공감하면서 나누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네가 되게 좋아하는 걸 만났다는 생각이 들고 그 좋아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특히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막 설레고요. 너무 기대되고요. 아, 이게 왜 지금 왔을까 나한테.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겠다. 이런 마음이 더 컸어요. 개인적으로 즐거웠어요. 재미있었어요. 글을 쓰는 것도 재밌었고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말 보람되고 재밌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민의 상임단원 연극배우 한정현입니다. 일반 시민분들에게 보이스 트레이닝이라는 그런 취지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로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일반 시민분들하고 만나서 창작을 할 때 기존의 작품을 하면서 만들어왔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애정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전공자분들하고 하다 보니 그게 더 안타까울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제 스스로가 좀 기대감도 있고 여러분들에 대한 이번에 보이스 트레이닝을 맡게 됐어요. 제가 강사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제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의미보단 같이 어울리고 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시민분들에게 제가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엄청 솔직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저 이야기 만약에 나였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정말 솔직하고 가감없이 표현하시는 모습에 되게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극단민에서 제작팀장을 맡고 있는 연극배우 송희근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을 하면서 이제 홍보를 진행했었는데 다행히 또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해주시고 좋은 분들이 이제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좋았고 시민분들께서 직접 자기 이야기를 또 멋지게 들려주시는 순간마다 전 정말 멋진 작품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마다 정말 즐겁게 이야기를 듣고 그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랑 또 음향, 조명 이것들이 또 무대 위에서 같이 공연을 해주시는 참여자분들과 어떤 시너지를 내면서 또 어떤 멋진 그림이 나올지 긴장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긴장돼요.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막상 또 글을 읽으시면 되게 담담하게 잘 읽으시거든요. 제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건 되게 엄청 기대가 되는 모습들이에요. 본인을 믿고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흥분도 되시고 또 이제 설레이고 하시는데 연습 지금까지 잘 해 오셨으니까 공연 때에는 살짝 긴장만 하시고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연습할 때 너무 열정적인 모습 너무 반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배운 거 많았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 지치지 말고 미치세요. 그럼 이기니까. 이미 너무 멋진 작품을 쓰셨고 이미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더 자신을 믿고 그냥 멋지게 자신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렇지.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연 볼 수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큰 박수와 함성으로 저희 마음속까지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낭독입니다. 박상훈님이 들려드립니다. 히읗.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상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엄마가 좀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딸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자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엄마 못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리가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동이 좀 힘드시거든요. 근데 꼭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즐겁게 즐기면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상용이 화이팅! 부모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친구를 조금만 이해했더라면 그때 그 남자를 차버리지 않았더라면 항상 난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회피하거나 좌절하거나 도망치기 바빴고 이내 곧 히읗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숨지도 않을 거야. 당당하게 부딪히고 맞닥뜨리면서 우뚝 설 거고 끝내 두 날개를 달고 비상할 거야. 나니까. 난 박상용이니까. 여기 SNS에 대한 고찰을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SNS에 대하여 박희선님 만나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동구에 사는 박희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되게 욕심이 많아서요. 더 나이 먹기 전에 되게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라 이번 공연도 최대한 욕심껏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어요. 희선아, 너는 무대에서 더 잘할 수 있어. 현장형이야. 화이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 강화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고 한다. 올라오는 게시물 속의 세상은 온통 화려하고 풍요롭고 행복해만 보인다. 전능하신 어플님의 클릭질로 이 세상 모두 미남 미녀 8등신이다. SNS의 기능이 정보 공유 등 사회적 관계를 생성해 주시라는 건데 아니다. 어플님의 기적으로 사회적 관계는 이미 쫑났다. 그렇다고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내게 SNS는 사실 일기, 사진 일기 같은 기능이다. 10년 전 오늘 내게 있었던 일. 난 이 기능이 너무 좋다. 추억 여행 같은 거. 동영상, 댓글, 사진, 날씨, 그날 내 기분이 어땠는지, 누구와 뭘 했는지, 뭘 먹고 뭘 봤는지. 오래된 일기장이 툭 하고 떨어졌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야. 10년 전. 여기 예쁜 뾰족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퍽 예쁜 나의 뾰족함, 서현승님입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저는 인천의 자랑 미추홀구에 있는 서현숙이라고 합니다. 무대에서 잘 하고 있을 제 자신? 네. 한 번뿐인 거잖아요. 무대라는 것은 우리의 삶도, 제 삶도 한 번뿐이어서 그 매 순간마다 좀 재밌게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잘할 수 있고 재밌게 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 공기가 일순 낯섦으로 바뀐 것은 발언을 망설인 내가 말을 해야 했을 때였죠. 어렵네요. 행복했던 순간이라는 게 있을까요? 순간이라는 건 그냥 흘러가는 것이지
돌이켜 생각하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무난하게 넘기고 단순하게 대답하고 나의 생각을 동글동글하게 친절하면서도 다정하게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닌데 나는 이리도 뾰족뾰족하고 말았다.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서 누군가는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결국 행복한 순간은 단 하나의 순간으로 확정될 수 없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모여 이 순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분명한 행복의 순간이라는 것이다. 사실 나는 나의 뾰족함이 늘 부끄럽고 나의 뾰족함에 툭툭 걸려 넘어지고 자주 당황하지만 한편으론 나의 뾰족함을 퍽 예뻐하는지도 모르겠다. 내 생각이 울퉁불퉁 뾰족한 것이어서 오히려 매력적이지 않은가 싶기도 하니 말이다. 내가 머무는 이곳 인천에서 또 어딘가에서 나는 나로서 충분히 뾰족하게 살아갈 생각이다. 퍽 이쁘게 말이다. 네, 저도 가끔은 한번 뾰족하게 살아볼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제가 준비를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저는 새남자와 유쾌하게 살고 있는 윤소라입니다. 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아들 둘 키우고 있습니다. 회사 끝나고 제가 여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오는 그 길이 좀 설레기도 하고 어서 빨리 늦지 않게 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생각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재밌는, 그냥 재밌게 즐기다가 갔으면 하는 바람이야. 화이팅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아름답게 바라봐야 될 사람은 나 자신인데 나의 시선은 밖에만 향해 있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다 보니 바깥 세상만 신경 쓰고 살았다. 요즘 불안과 걱정 인형이 된 내 자신을 보며 난 나에게 말을 걸며 툭툭 처방을 내렸다. 누가 나를 위로하겠는가? 제일 편하고 가깝고 소중한 건 내 자신인데 누가 나를 위로하겠어? 당연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나를 토닥이고 어루만져야지. 그래야 또 한 번의 도약할 마음과 힘이 생겨난다는 걸 차츰 느끼고 있는 요즘이다. 훌훌 털고 어서 빨리 생각을 전환해서 빠져나오는 것 또한 내가 터득하고 연마해야 할 내면의 힘이다. 그렇게 나는 나와 대화하고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갖고 내 마음을 더 살피며 나에게 누구보다 더 진심으로 대하고 나에게 더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을 선사하듯 내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고 오늘도 난 나와 진솔한 대화를 한다. 오늘도 난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해 나와 만나는 시간을 설레며 들뜬 마음으로 기다린다. 감사합니다. 여기 과거에 나를 만난 분이 계세요. 오늘 개인 사정으로 무대에 직접 오르지는 못했지만 오디오북으로 저희와 만나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음속 한마디 참여하게 된 이나래라고 합니다. 녹음으로서는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공연 못하는 건 아쉽진 않을 것 같은데 직접 제 공연을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이라거나 다른 분들의 공연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워요. 저 이나래는 남들보다 더 매력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내가 찾아왔다. 어쩌면 실감나는 꿈일지도 모른다. 다만 지금 누워있는 침대의 감각이 실감나고 선풍기의 바람이 간지러웠고 인중에 흐른 땀이 짭짤했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고 뒤로더니 앞에 과거의 내가 서 있었다. 목소리 예쁘세요 성우 같아요. 그런 위선의 칭찬들에 성우라는 꿈을 꾸던 과거의 내가 잔뜩 실망한 얼굴로 서 있다. 당연하다. 나도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다.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더 멋진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몸만 크고 어릴 때 너에서 하나도 잘하지 못한 것 같아. 과거의 너라도 잘 자라게 좀 더 멋진 말 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데 멋진 모습 보여줘야 하는데 미래의 나보다는 노력할 거야. 잘 있어. 나 없다고 울지 말고. 뭐냐? 과거의 내가 사라졌고 주변은 다시 밝아졌다. 네, 저도 한 번쯤 과거의 저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이나래님의 글이었습니다. 여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 또 계십니다. 이지연님이 들려주실 겁니다. 소중한 시간, 다 같이 소중한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저로 제일 살고 싶어하는 이지현입니다. 나를 찾아보는 거, 내면의 나에 대해서 다 양파 껍질 벗기듯 다 벗긴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마음속 한마디라고 해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도전해서 나를 한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이런 용기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 할 거라고 믿고 공연 때도 멋진 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화이팅! 하루 종일 날 그냥 놔두고 살아본 지가 언제였던가. 침대 위를 뒹굴며 흥얼흥얼거리던 노랫소리도, 하늘을 마음껏 쳐다보며 시인이 되어보던 여유도 사라져버린 엄마라는 삶. 그냥 나 좀 내버려둬. 한참 육아를 하면서 가슴속에서부터 외쳤던 소리였다. 길가에 핀 작은 꽃을 멍하니 바라보며 대화도 나누고 싶고 계절이 바뀌는 소리와 냄새에 반응하고 싶었다. 아이들이 학교 가고 아무도 없을 때 느리게 걸으며 주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늘 지나던 길인데도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미소 지으며 핸드폰 카메라에 남기는 소소한 행복이 찾아왔다. 한때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답답했던 삶을 벗어나기 위해 한 발자국 내딛었던 그곳에서 새로운 길이 펼쳐진 것이다. 그 덕에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고 있고 호기로운 관심을 갖고 도전하고 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오늘도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하루 종일 그냥 내버려 두면서. 친구도 참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중학생 소녀이고요. 고양이는 행복이라는 이태희 양이에요. 저는 인천 송도 살고 있는 14살 이태희입니다. 저는 일단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고 나 하기로 생각하면 그냥 바로바로 해버리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인스타그램에서 딱 보고 나서 바로 신청한 거거든요. 바로 신청하고 엄마 아빠한테 그냥 통보했어요. 나 이거 신청했으니까 이제 가야 돼 이러고. 그 정도로 좀 실행력이 강한 사람이다. 요즘 나는 소확행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많은 일들이 나를 지나쳐 정리되어가며 점점 사소한 것에 웃게 된다. 행복의 크기와 양을 비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나를 웃게 해주는 건 다름 아닌 내 2마리 고양이들이다. 안거나 만지지 않아도 고양이는 그 자체로 나를 웃게 만든다. 나라는 사람, 나뿐만 아니라 그저 어떤 한 사람을 사람 그대로 좋아할 수 있다는 것. 엉뚱하게도 하나에 빠지면 그것만 보는 집요함. 잠자고 밥을 먹다가도 골골송을 부르는 긍정과 여유까지. 작은 것에 행복해지는 건 어쩌면 정말 쉽게 행복해하는 나의 2 고양이 덕분이 아닐까 싶다. 글을 쓰는 지금도 나는 나에게 다가온 망고 덕분에 웃고 있다. 덕분에 나는 매일 행복하다. 아마 언제까지나. 이름은 임유미이고요. 중구 내동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이 나이에도 꿈이 많아서 늘 몸과 마음이 분주합니다. 꿈은 마음에 품는 순간 진행하는 형이 아니라
그 완성형으로 곁에 항상 옆에 있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포기를 포기하고 또 계속 될 때까지 꿈을 불러서 소환해야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 꿈을 다시 불러보려고 합니다. 임유미님이 들려드립니다. 여름아이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여름아이 임유미. 장안에서 사찰음식 맛좋기로 이름이 높던 삼각산 신흥사에 올라 그간의 사정을 공양주 보살에게 털어놓자 마지공양을 물리기가 무섭게 밥상을 들여보내 주었다.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밥통을 빼앗아 다가앉고는 뉘라 시장기를 묻고 권할 새도 없이 밥통의 밥을 다 비웠고 그 후로 기력과 입맛을 되찾아 나를 순산하였다. 여름이 되며 비는 잦아지고 더위는 무성해졌다. 젖은 숲에 물기를 뚫고 솟아오르는 죽순처럼 무지개는 빈번하게 피어올랐다. 유년의 여름은 무지개로 피었다 쓰러지고 여름날의 추억도 무지개를 따라 신기루처럼 호련히 사라져갔다. 내가 보고 싶어져 산을 오르니 텅 비어있는 공간 속에서 날 기다리는 나를 만난다. 세지 못할 후회와 가려운 아쉬움을 보냈을 나를 만난다. 여름마다 새로 나고 여름 속으로 쓰러져간 그 아이를 만난다. 옛 친구 여름과 우연처럼 또 만난다. 안녕하세요. 쫄보 거북이 순이로 이번 작품에 참석하게 된 장만승입니다. 친한 지인인데 갑자기 인문학 강의 들으러 가자고 그래서 이 친구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되겠다 해서 그냥 따라왔어요. 간단한 낭독곡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고요. 진심이다. 쫄보 거북이 순이 인도 여행 가다. 장만수님 모실게요. 네.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고 기분 좋아지는 단어다. 목적 없이 가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버리기 위해 때론 얻기 위해 떠난다. 인도 여행을 가게 되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던 곳을 친구들과 같이 간다. 설렘과 기대감으로 마지막 점검을 한다. 희망에 부풀었던 가방이 짐을 덜어내고 나니 꼭 필요한 것만 남았다. 종착지인 바라나시 겐지지강에 검게 그린 얼굴들이 도착한다. 시신들은 연기되어 타오르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수영을 한다. 조금씩 사라져가는 내 손톱 끝에 매달린 해를 바라본다. 이번 생에 태어나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태워준 옷가지들, 모든 버림들은 연기되어 사라지고 있다. 그동안 쫄보 거북이 인도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미츠홀구에서 2004년부터 사는 하라다 다이코입니다.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이요? 네. 저기 평소에 자기 마음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 한국어가 모국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괜찮지만 약간 그 슬플 때, 듣기 힘들 때 자기 마음이 표현해야 조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었어요. 후에 나에게서 온 전화. 오랜만이야. 자리 있었어? 거기는 몇 년도지? 2023년이면
너가 제일 힘들었던 데네? 맞지? 근데 괜찮아. 지금 힘들고 울 때도 많아. 외롭다고 느끼겠지만 결국 다 좋아질 거야. 한국에 와서 지난 사람도 없었고 남편의 친척도 멀리 계셨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한국어도 잘 못하고 눈치가 빠르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것이 쉽지 않았지. 그래도 너는 최선으로 다했어. 더 이상 자신으로 나무라지 마. 지금 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 그렇게 하면 훨씬 변해지고 행복해질 거야. 주위를 봐. 이제는 즐겁게 너랑 같이 취미 활동도 하고 함께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봄날에 온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하수연입니다.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아나운서였는데 아이들한테 책 읽어줄 때 제 옛날 꿈이 떠오르더라고요. 엄마 책 읽어줄까? 보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첫째 돼지, 둘째 돼지, 막내 돼지. 막내 돼지는 똑똑했지만 형들은 달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그 역할에 맞춰서는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뭐 똥을 쌌대 이런 거는 막 강조해서 읽고 그럼 아이들이 막 깔깔깔깔 웃고 막 그런 거는 있죠. 그런 단어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생각나죠. 하수연 화이팅! 인천 미추홀구에서 6살 아들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 하수연님의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2가지 꿈 이야기를 해줄까? 첫 번째, 엄마는 말이야 어릴 적에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어. 정말 꿈이었지. 어른이 되면 꿈은 변하고 흘러. 나는 새로운 꿈을 만났고 지금은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가 태어나고 너희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 떠올렸지. 엄마의 어릴 적 꿈을 말이야. 나는 너희로 인해 엄마가 되었고 너희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또다시 행복한 꿈을 꾸고 있어. 아나운서처럼 멋지지 않아도 엄마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너희 표정을 보면 정말 꿈속에 있는 것 같단다. 마치 엄마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 그리고 말이야, 2번째는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꾼 꿈 이야기야. 꿈속이었는데 푸른 바다 푸른 산, 파도가 밀려오는 곳에서 아주 큰 고래 한 마리를 보았어. 지금 엄마는 그때 그 꿈을 다시 떠올려 잊어버릴까봐. 눈앞에 선명하던 그 모습을. 엄마의 꿈에 오고 엄마의 꿈을 찾아주고 엄마를 꿈꾸게 하는 너희들. 서준아, 민준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학산문화원에서 5분 거리에 살고 있는 한재희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참 어렵지만 즐겁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왔어요. 우리 신랑하고 딸이 제일 왔으면 하는데 우리 신랑은 바빠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초대는 하고 싶은데 조금 바빠도 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 전하겠습니다. 유리 아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당신이 좀 한번 와서 봐줬으면 좋겠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거보다는 그냥 나를 응원해줘. 알았지? 사랑해. 골목길을 2번 꺾고 돌아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른다. 닳고 닳아 반쯤 걸쳐진 층계가 미끄러질 것만 같다. 그리 높지도 않은 2층 계단을 헐떡이며 오른 곳에 마주친 낡은 좀 이거다. 울며 친절한 문고리가 안쓰럽다.
무겁게 열린 문, 복도 끝쪽에 자리한 어두운 골방은 보이지도 않고 어슴풀에 들어서는 발길은 늘 얼떨떨하다. 나도 모르게 잠시 눈을 감는다. 가늠할 수 있는 세월을 보낸 단촐한 살림들이 주인장과 함께 늙어가고 몇 가지 안 되는 빨래들과 쓸쓸함을 여기저기 널어놓은 방 안으로 건강을 묻는 안부를 전한다. 늦가을 쨍한 오후 온몸으로 마주한 햇빛에 살짝 실눈 뜨고 콧등에 주름을 만든다. 등 뒤로 느릿하게 문이 닫히고 그 사이에 빠져나온 한기는 반쯤 된 계단 후다닥 미끄러지듯 앞서 내려간다. 지워진 햇빛에 물든 서늘함. 오늘따라 참 춥다.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에 15년째 거주하고 있는 허은영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고 엄청 참여하고 싶긴 했었는데 시간대가 정말 맞지 않은 시간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막판에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좀 해봐야겠다. 아니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좀 모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필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또 아이들을 봐줘야 되는 저희 언니. 사실 뭐 유년기부터 해서 저의 동반자인 저희 언니 친언니가 오게 됐죠. 저희 아이들은 이제.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연히 불렀지만 좀 어쩔 수 없이 불렀지만 그래도 혼자보다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같이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정말 잘 되었다 싶습니다. 저에게 들려준 치유의 목소리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낭독극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의 나, 내 청춘에게 잠이 들면 세상에서 그대로 사라지길 바랐던, 아침이 되어도 눈을 뜨고 싶지 않았던, 장판의 얼룩무늬 속으로 스며들고 싶었던, 모퉁이를 돌 때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마주치는,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삼복더위에 상복을 입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죽은 아버지 무덤에 찾아가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내고 싶었던 20대의 청춘에게. 만약에 말이야,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을 알았더라면, 아이를 셋이나 낳아 기르는 삶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어땠을까? 20대의 눈부신 나날을 가장 예뻤던 나로 살 수 있었을까? 고마워 20대 나. 끝이 보일 것 같지 않던 나날을 버텨주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주어서, 이제는 다른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괜찮은 지금의 내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나에게.
together.